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이른바 명락회동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당내 화합의 계기가 될지, 계파 갈등을 더 키울지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심 향방의 가늠자가 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천하람 위원장님,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습하고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운동량이 줄어가지고 예.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더 줄었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죠. 지금 네. 뭐 거의 안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체급이 더 커지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보기 좋고요. 그때도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너무 이렇게 진짜 선거운동하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되게 진짜 힘든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또 얼굴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낙선의 아픔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소중한 경험을 정말 소중한 경험을 얻으셨죠. 이미 많이 지나서 네. 상처를 회복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저희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두고 굉장히 여야가 시끄럽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어쨌든 종점이 바뀌었다. 여야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다른 팩트를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의문의 출발점은 왜 바뀌었지?라는 거예요. 이게 에이타까지 다 완성된 일단 마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종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럼 바뀔 수도 있죠. 당연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뀌었는데 거기에 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너무 많더라.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축구장 5개 크기만한 어떤 크기가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왜 그러면 이것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물어봤죠. 야당이니까. 네. 야당은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제일 처음에는 재검토를 한번 하겠다. 뭐 의혹 살 일이 뭐가 있겠냐. 저는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봤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당정 협의를 마치고 나오시더니 백지화하겠다. 이거 이 정부 안에 절대 못하니까 다음 정부 니네들이 할 때 하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저는 분란이 시작됐다고 봐요. 상당히 사람들이 뜨아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뭐지? 그때부터 저는 이건 정말 원희룡 장관이 잘못했다고 봐요. 아니 원희룡 장관 독단적인 것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일이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나 보다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해요? 정부는 빠져 있고 오히려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괴담과 선동하지 말아라. 지금 정말 국민의힘 보면 요즘에는 괴담하고 선동이라는 단어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뭔 의혹만 제기하면 뭘 물어보면 야 너희 선동하지 마. 너희 왜 괴담을 얘기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부터 전 시작됐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내놓는 어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명과 국토부의 공식적인 해명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거기에 반박이 될 만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어떤 소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백지화는 좀 뜬금없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백지화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계속 갑론을박이 있고 뭐 바뀐 게 뭐 설계 업체가 어쩌니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이걸 변경을 예. 검토를 했느니 막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정보의 홍수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려주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허술해서. 만약에 제가 국토부 장관인데 대놓고 김건희 여사 가족들 돈 벌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절차적으로 되게 뭔가 완벽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예. 제대로 뭐 연구 용역도 발주도 제대로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타당성을 뭐 어떤 식으로 뭐 해가지고 하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뭐 저도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일가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또 로비가 있었다거나 뭐 불법 행위가 결부됐다거나 하는 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안 하니까 다음번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웃겼던 거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정권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네, 예. 전체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되게 이상한 얘기들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할게요. 네. 민주당 정부에서 하면 되죠.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그 백지화 발언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정협의회 그리고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당정 협의를 하러 간 원장관이 뭐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밖에 나가서 뭐 은밀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 순간에 예. 그 중요한 당정 협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의 전화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추정될 수도 있는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의 전화를 받고 그랬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저 이거 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이걸 원장관을 빼놓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딱 대입을 하잖아요. 예. 너무 쉽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또 스타일이. 너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선입견. 아니 진짜 지금. 그 제가 이걸 누군가랑 뭐 얘기도 해봤어요. 검사 인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거 그 스타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보시면 뭐 하면 안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원장관의 그 백지화 이 선언을 하시는 걸 보고 그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었어요. 뭐 굉장히 그 목소리도 커지시고 막판에 나오시면서 뭐라 했어요. 뭐 민주당 대표 간판 긁고 이재명 대표 자랑 한번 붙읍시다. 이게 정무직 장관이 지금껏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직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더라도 최대한 어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그래도 그렇죠. 지키려고 말이라도 조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관이 뭐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야당의 간판을 걸고 나랑 한번 붙읍시다. 이게 국회의원이지 정무직 장관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저는 예를 들어서 원장관이 그래 바깥에서 유튜브나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어떤 분처럼 장관이 되셔가지고 그런 거면 정무직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한때는 원희룡 장관, 남원정 나름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다, 견제 세력이다, 소신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의지인지 아니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국민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표현 방법이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펀치들을 넣으셔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를 원장관 과연 혼자 했을까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뭐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혼자 이 결정을 내렸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딱 그걸 보고 느낀 생각은 일부러 잘리셔가지고 총선 나가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원희룡 장관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총선 준비하고 싶은 게 지금 인지상정이거든요. 뭐 가고 싶어하는 지역구가 여기다 저기다 뭐 당내에서는 굉장히 소문도 많이 돌고. 근데 아직까지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라거나 아니면 경질하겠다라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어떤 100% 독단이었다라고 하긴 어려운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뭐 말을 다 맞춘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저도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생각했어요. 일각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 원장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힘을 많이 실어줬다. 뭐 이런 맥락으로도 좀 읽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1조 8천억 최대 2조까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 예. 이게 양평 군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뒤엎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껏 이런 장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단적이라 하더라도 다 예를 들어서 사후 보고를 한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때 선 조치 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그런 느낌인가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그럴 사업이 아니야. 이거 15년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이에요. 그걸 근데 저는 했다.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방송 자체가 원래 유쾌하니까 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속이 터질 일이죠. 그리고 뭐 꼭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그 두물머리 이런 쪽으로 사실 나들이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재검토하겠습니다까지는 정상적이었다고 봐요. 그럼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예. 재검토해서 이거 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당이 보여준 태도는 뭐였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어보는데 그냥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주 국민을 아니면 양평 국민을 벌모로 해가지고 야당을 무릎 꿇리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 당이 야당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그리고 이걸 뭐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아니 너희가 사과하면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런 사과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야당이 어떻게 사과를 해요? 그 문제도 좀 짚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해라라고 네. 하면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 뭐 마무리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네. 민주당이 사과할까봐 걱정이었어요. 사과할 리가 없잖아요. 사과할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의 나래를 열어서 민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양평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됐냐? 그럼 해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 여주 양평이 그나마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예. 손꼽히는 곳인데 여주 양평 민주당에서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사과할게요. 까짓 거. 저쪽에서 터무니없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되게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했다가 뭐 우리 정치 현실을 봤을 때 그럴 리는 없다. 예. 여튼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은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당에서 심지어 현역 의원들도 요건 하나만 떼서 보면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야 우리라도 입장 바꿨으면 뭐 했겠지. 예. 근데 지금까지 뭐 무슨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썼니 안 썼니 뭐 김건희 여사 뭐만 하면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가 민주당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저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때리는 게 민주당 정치인 입장에서 장사가 되는 일인데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은 여기서 한번 일단락을 내고 가야 된다라는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글쎄요, 뭐 이게 이 건에 한해서 통용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의 워딩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 김건희 여사님 하면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의 김건희 여사님 이럴 수는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본인의 언제부터 우리 김건희 여사였는지 모르겠고 뭐 김건희 여사의 임기 동안이라 그래서 참 김건희 여사 우리 뽑아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김건희 여사가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맞는데
정말 원희룡 장관의 그 눈물 나는 정말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신기를 지키려다가 말 실수가 있었을 그러니까 수도 장관이 있죠. 그걸 네. 그 자리 이렇게 백지화 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러다가 국민의 신기에서 멀어지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우리 뭐 이런 거 습관성으로 넣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방송하다가 별 생각 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가 고독을 치른 적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국민의힘에서 과거 민주당에서도 우리 무슨 뭐 일본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도 우리 일본 그러면서 그때도 한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라는 개념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표현한다는 걸 아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오히려 원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더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그 땅 이쪽으로 정점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시면 이 서울 양평간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뭐였어요? 뭐 두물머리 쪽에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안대로 양서면을 정점으로 해서 지어졌던 것이고 이게 예탁까지 다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강서면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 국민들이 훨씬 더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는 고속도로의 이 건설 목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타를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이게 같은 고속도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지금 서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국토교통부 뭐 공무원들 다 불러서 저는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국정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국정조사를 안 하면 뭘 해요? 근데 이 장 자체가 국회의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서로 간에 어떤 결론 나기보다는 정쟁이 더 커지는 이런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정쟁이 더 커지고 이슈가 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큰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어떤 변경 과정 이런 걸 설명하는 유튜브 같은 걸 또 찍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타 강사처럼. 일타 강사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그런 게 방구석이 오퍼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혼자 설명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결국은 적대적인 내지는 호전적인 토론을 하면서 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 정도면은 정말로 팩트가 타당하다면 충분히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서도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고 학력고사 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한번 국회에 와서 검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게 저는 원희룡 장관을 위해서도 좋다고 봐요. 저희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실 이제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또 이 문제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일단은 조건을 걸었어요. 좀 우리 전문가도 방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뭐 원전이 피폭되는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도 알 수 있게 해달라. 이 정도면 어떻게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 만족 못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요구는 잘 하셨다고 보여요. 뭐 충분히. 근데 이제 전제가 방류를 인정하겠다. 방류해라. 우리 동의한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워요. 일단은 뭐 어떤 피폭 데이터라든지 어떤 뭐 방류에 대한 오염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방류가 된다는 전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방류는 뭐 기정사실화하고 들어가셨구나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근데 두 번째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시기 전에 만나셨을 때 오염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또 기시다 총리는 우리 측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은 또 회피를 즉답을 안 하고 회피를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하나를 더 요구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일본은 자국의 수사인들을 위해서 지금 보상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다면 6조에 가까운 돈들을
그러면 우리나라 어민이나 수산인들 위한 보상금도 일본 측에서 준비를 해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재단을 하든지 아니면 뭐 너희가 인접 국가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에 따라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럴 염려가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염려에 따라서 수산물이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감소가 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일본 정부가 이건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요구하셨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우선 이 오염수 문제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다만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을 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아쉬웠던 점들은 그런 겁니다. IAEA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문제점을 한번 파봐라라는 걸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의 얘기도 요새 조금 힘을 잃은 게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IAEA 보고서에 내용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제대로 사실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이렇게 뭐 채취한 뭐 샘플을 이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럼 과학적으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형태냐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니까 결국은 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건데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과연 정부와 저희 여당이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파고들 만한 충분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느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돼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 정부가 쉽게 좀 그냥 IAEA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의도로 됐던지 간에 사실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만하고 특히 이 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적게는 70%, 많게는 80% 이상의 국민들은 방류 안 된다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안을 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조금 후퇴한다? 혹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냥 그 보합세를 이어가는 뭐 여론조사도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이 뭐냐면 각각의 지지자들이 각각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응답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통 이게 남을 공격해서 이거에 대한 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 스스로 잘해라.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더 호응을 받는 이유가 좀 싸울 줄 아는구나. 너무 이제까지 싸우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찌 보면 상대방이 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기조는 올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도층이 움직이는 건 아마 선거 막판에 거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들을 이미 예전에 다 써먹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회의실의 백드랍이라고 하죠. 뒤에 배경. 그거를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거 해놓은 거 보고 와 진짜 올드하다. 이게 지난번 총선에도 딱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뭐 토착외구를 물리칩시다. 뭐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 위선적인 면들이 막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아니 뭐 민주당이라고 그 뭐 일본이랑 담쌓고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염수 문제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최대한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자들끼리 나와서 논쟁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험합니다라고 토론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위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열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여러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꽤 괜찮은 게 아니, 폭발할 때 이미 엄청 많이 나왔다. 그것도 사실은 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의 면에서는 근데 이런저런 게 과학적으로 티키타카 토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광우병 사태나 뭐 이런 거 뭐 사드나 이럴 때에 비해서 국민들도 물론 방류에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방류는 반대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불타오르는 거냐는 저는 조금 그게 이제 물론 민감하죠. 민감한데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로 바로 올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참 합리적인 지적이신데 댓글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 너나 잘해라. 뭐 맞죠.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요즘 달리더라고요. 저도 뭐 찬성입니다. 예, 그래서 말이 더듬게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